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구독자 수와 방송 회차가 힘겹게 서로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38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상한 얘기 하다가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끝났네요. 괜찮습니다. 다람쥐. 네, 좋습니다. 렉기. 우선은 스파이더맨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구독자가 조금 올랐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행복합니다. 몰랐었어. 예. 제발 그 청취자 수보다 회차가 좀 밑에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200차에서 끝날 때, 200회 끝날 때 200명만 이상만 돼도 큰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처럼 여러분 한 분이 세 분께 전달하시면 행복 다단계, 네, 다단계 좋은 영화지요. 그렇단계 다단계 단케쉐, 네? 독일을 저를 많이 구텐타크, 에이 제르만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또 그럼 시작을 해보아야겠지요. 딴딴 오늘도 조촐하게 시작을 합니다. 계속 지금 목소리 나오는 다람쥐 성애자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리 안유명 감독이랑 안 감독이 다람쥐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끼부리 까불까불하죠. 뭐라 저 씨부리 싸노. 좋습니다. 부리부리한 안 감독님, 네. 눈이 부리부리한 안 감독님과 네. 함께하고 있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니요? 나요와 지요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니오가 나왔습니다. 니오 데라소스 시컬 러브서. 네, 이거 들어봤는데 예. 네. 최근에 제가 축바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즐겨보고 있는 예능이 골 때리는 그녀 시즌 2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송소희 씨 나오죠. 나오고 있죠. 이연희 씨도 네? 이연희인가? 여튼 그분 약간 삐쩍 마르시고 모델 맞아요. 예 이연희가. 이연인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네. 관심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열광할 만한 방송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뭐 축구를 소위 볼 좀 찬다는 분들은 네. 여기서 보면 약간 좀 과장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여진 씨를 보면서 네. 키가 크니까 질라탄을 붙여서 진나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송소희를 메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 바람의 아들 카니장가가 키가 엄청 크지 않았나요? 뭐 그러나요? 근데 엄청 그 치고 달리기 잘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거 들으면 오글거리잖아요. 예. 근데 사실 볼 좀 차본 사람은 아는데 그 정도 움직이면 질라탄입니다. 아 정말 잘하는군요. 아니요. 그 정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 우리의 마음속엔 다 호날두가 살고 메시가 살잖아요. 오마이드킥 하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골대 앞에서 바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포 예. 키퍼 제낄 것 같고. 예, 왠지 팬텀 드리블 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차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걸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FC 아나콘다라고 아나운서 출신들이 모여서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근데 26골, 26실점, 0득점이었어요. 연습 경기에서. 근데 이게 거기 감독이 현영민 씨가 하고 있는데 약간 소년 축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소년 만화 축구. 현영민. 뭐냐면은 저거죠. 캡틴 츠바사? 아니 슛돌이? 아니 그러니까 소년 만화처럼 못하던 팀이 이겨내는 스토리 이런 식을 한다고 하는데 약체가 강체되는. 예,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스타크래프트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계를 막 챙겨봤는데 스타크래프트를 망하게 한 게 결국에는 조작 사건이었어요. 승부 조작 사건. 축구도 그런 거 꽤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망조를 들게 했던 거는 양산형 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만을 위한 빌드가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예, 최적화된 빌드. 그러니까 뭐냐면 몇 뭐에다 예. 탱크틀이 정해져 있어요. 몇 초에 뭐 하면 되고 근데 네. 이게 승리를 위해서는 되게 좋은데
보는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나와도 빌드가 똑같아요. 맞아. 이거 하면 이겨.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런 식의 룰을 깨는 게 저는 소년 만화 축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진호 같은 존재군요. 물론 2등밖에 안 했지만 우리가 홍준호 경기를 보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창의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홍준호 같은 경우에는 적의 무덤이라는 경기에서 유일하게 1승한 선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재미가 있는데 축구에서도 야구에서 스몰볼이라는 야구가 있죠. 또 하나가 축구에서는 안티사커가 있죠. 수비만 하는. 뭔지 알아요. 예. 침대 축구.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겨요. 한 골 정도 차이로 항상 이겨도 비기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겨서 좋은데 재미는 없는 거예요. 팬들한테는 최악이네요. 그래서 그 스토크 시티라는 프리미어리그 팀 지금 2부에 가 있지만 남자의 팀이라고 했던 게 이 팀은 몸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집어 던져요 막. 근데 져. 근데 보는 재미 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쟤네가 하면은 무조건. 그다음에 지금 울버햄튼 황희찬이가 있는 팀도 옛날에 남자의 팀이라고 해서 얘네는 무승부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승 아니면 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미가 있는데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생각 외로 되게 재밌어요. 게다가 이게 풋살이지 않습니까? 축구, 그러니까 전체 풋볼이 아니라 5명 정도 나오나요? 4명 정도 나와요. 4대4예요? 네, 4대4예요. 근데 심지어 키퍼 하나니까 3대3이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게다가 제가 한창 축구를 미쳤던 우리 2002년 월드컵 멤버들이 감독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봐도 즐겁게 볼 수 있을 만한 예능,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는 연출을 되게 잘했어요. 등장인물들의 서사도 재밌고 여러모로 하여튼 저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환장하고 볼 만한 예능이다. 그러니까 물론 JTBC에 뭉쳐야 찬다가 있죠. 그건 진짜 축구. 이 레전드들 모아가지고 요즘 그것도 재밌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 봤으면 좋겠고 이걸 보면서 저는 요즘에 굉장한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었네요. 예. 제가 풋살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살살 살아요. 좋습니다. 제가 축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축구에 대한 긴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전 이름이 없는 감독이라 이 감독입니다. 좋습니다. 근황은요? 이름만 없는 게 아니고 축구에 대한 흥미도 없어요. 예, 축구가 뭐죠? 하마터면 다리가 없을 뻔했죠. 축구가 뭐지? 가축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축구 배고픈 거예요. 힘든 겨울이잖아요. 그 힘든 걸 왜 해요? 그러니까요. 나 이해가 안 가. 왜 땀을 흘리지? 이 해가 가죠 지금. 좋습니다. 내년을 기약해요. 이해가 오면 내년이 찾아오겠지요. 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이제 조금 심리적인 여유가 찾아와서 이래저래 이제 못했던 것들, 저번에 이제 공연도 제가 한번 홍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연도 보러 다니고, 사실 공연은 한 6, 7개월 거의 올해 통틀어서 두 번째인가 하반기에 처음 본 공연이었어요. 그냥 연극 공연을 너무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사실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건 그래도 힘들지만 저희 방송 때문에 그걸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방송하는 영화만 계속 보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따로 이제 보러 가거나 그러는 것들은 잘 안 했어요. 또 OTT 영화들도 많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벼르고 벼르던 정말 올해 초부터 이게 황금종려상 칸에서 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영화 꼭 봐야겠다고 벼르고 벼르던 티탄을 드디어 보러 갔습니다. 너무 저는 좋게 봤고 우선 이 전에 영화 로우를 만들었던 감독 영화고 황금종려상 타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근데 이전에 로우만큼 좋냐라고 그러면 전 그 정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좀 모호하고 이게 막 그 어떤 선정적이거나 좀 고어한 장면들도 있고 내용도 한 번에 이해는 절대 안 되는 좀 난해하고 불쾌하고 뭐 이런 영화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본 분들의 후기 중에 뭐 박찬욱 감독 같은 분들은 극찬을 했는데 배우 강동원 씨가 이제 내가 뭘 본 거지? 물음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홀리모터스 보고 정확하게 후기를 한 줄 평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강동원이다. 하여튼 그럼 강동 2로 하시죠. 강남 쪽 좋은 것 같아요. 강남원으로 할게요. 강남원으로. 전 강남 쪽이 좀 더 잘 사니까 강남원 방배 쪽 정도 살 것 같아요. 강방원으로. 이방원 싫어. 드라마 하고 있나? 네, 하고 있죠 지금. 강남원이 접니다. 강남원 네. 좋습니다. 남원이라고 남원이네요.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아마 대부분 보신 분들은 이게 뭘 본 건지라고 평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물고 뜯고 집에 와서도 계속 고심해서 좀 느끼게 된 어떤 그 느낌들이 있었고 세상에 이렇게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영화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혹시 딴 분들도 보셨으면 의견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 기분이 좋았던 건 그냥 명동에서 보는데 우선은 좀 슬픈 건 명동에 가게들 다 닫았더라고요. 사람들도 없고 임대문이라고 써있고 빠져있는 가게들이 그래서 식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명동 교자 갔어. 매년 가는데 거기는 항상 정말 좋아하지만 줄 서야 되고 싫어가지고 거기 딴 데를 막 찾아서 그냥 아무 데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 닫았어요. 거의 다. 진짜 와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느끼고 하여튼 그래서 명동에서 영화 보고 나오는데 특전으로 또 포스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 지금도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 야광입니다. 심지어 야광 포스터 나눠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힘내봐야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극장 가는 것도 그렇고 문화생활하는 거나 사람들 만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 맨 처음 시작했을 때도 좀 맘 편하고 즐겁게 영화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스피커 노릇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한 거니까 좀 좋아질 때까지 여러분 힘내주시고 힘냅시다. 네 영화 못 보시는 분들 영화 얘기 좀 듣고 싶은 분들 영화 들어주셔도 되고 이 힘든 시기에 어렵게 영화 보시는 분들 그 같이 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 드리는 거니까 우리 영화 대리기사. 좋습니다. 삑삑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뻐해 주시고요. 조태구알 예. 조태구알 깜짝이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요. 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다람쥐 요건 아니었군요. 좋습니다. 뚝처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본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따. 본편 제목이 뭐지요, 안 감독님? 파워 오브 덕. 고산요 레이데 되게 뽕끼가 아이에해 파워 오브 덕 좋습니다. 코코가 왔다 갔어요. 그 흔한 이름 주인 잘못 만나서 1등이야 씨. 왜 2등도 아니고 2등이 볼이었나? 볼이는 많아. 좁고 볼이 쫑 이런 건 많은데 코코는 좀 의외예요. 하지만 저번 방송에서 마이클 지아키노님이 네. 음악 감독했다는 얘기도 기분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코코 흔하지만 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원앤올리 코코. 할머니 이름이었죠.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루는 영화는 파워 오브 럽 아니고요. 그 셀린디옹의 파워 오브 럽 아니고 파워 오브 덕입니다. 여기서 코코가 또 나오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영화 스토리 속에 저번에 홍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앙팡팬님은 이제 자리 빼려고 예, 너무 역시 돈도 중요하지만 머니가 도대체 뭐니 그게 뭔데 그리 센 사람을 잡니 머니 때문에 참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맞아요. 남자가 최고지. 이거 아니면 끝자. 네, 왁스. 자 오늘 스토리를 들려주십시오. 떡떡 스토리 왔어요. 혼자 다 하네요. 네, 안 도와줘요. 1925년 미국 몬타나 거대한 목장을 운영하는 필 베네딕트 컴버비치는 막대한 재력은 물론 위압적이고 묘한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애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어느 날 그의 동생 조지, 제시 플리먼스가 로즈 키어스틴 던스트와 그의 아들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분노한 필은 로즈의 아들을 볼모 삼아 그녀를 올가매기 시작한다. 자신이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네, 잘 들었고요. 키어스틴 더스트에서 조금 한번 흔들렸었고 올가메에 대해서 스스로의 발목을 올가매시는 걸 봤습니다. 원래 커스틴 더스트라고 우리는 했었는데 키어스틴 더스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름을 개명해 버렸네요. 좋습니다. 코코도 개명 중일까 살까 고민 중이긴 하지만 개명이죠. 개 이름. 키오 이렇게 바꿀까? 키어스틴 더스트 커스틴이 키어스틴이었으니까 키어스틴이니까 키오 네, 알 발음으로요. 좋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고요. 자, 영화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해요.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뭐라고 정하셨나요? 제 한 줄 평은요. 네. 그거 좋은 거야.
입니다. 좋습니다. 왜요? 뭐가 좋아요? 이 영화에서 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사실 이번에 좀 생각 깊이 안 했어요. 그냥 떠오르는 걸 하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는데 네이버 스토리 틀렸는데 한줄평입니다. 네. 보루 수정. 네, 마지막 부분에 네. 자기가 뭐 사랑을 느낄지 모르는데 점점점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어떤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나쁜 스토리 소개인 게 그걸 되게 좁게 만드는데 심지어 틀린 해석일 수도 있는 거를 그렇게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앙팡팬님이 이 스토리로 설명했으면 나한테 홍군형 났을 거예요. 아하. 어? 자기가 직접 쓰지도 않고 이거 틀린 거 그냥 읽고만 있다고. 그래서 안 왔나? 홍군형을 내가 혼날까봐. 아주 코코 내듯이 아주 다음 녹음 앉아 손 먹지 마. 기다려. 웨이트. 좋습니다. 네. 우선 한 줄평 이렇게 들어보았고요. 사실 이 영화 보면 조금 의문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 우선 교양 시간을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 우선 안 할게. 이거 취소. 이거 안 할게. 이거 약간 리스크도 큰데 흉내도 잘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구관이 명관입니다. 성대모사 연습하긴 해야겠다. 방금 살짝 김장훈 씨인 줄 알았어요.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돼! 아세요? 그 짤 있는데 뭐요? 9,999만 9,999개 다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억? 그래서 김장훈 씨가 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목 괜찮으세요? 아니 이거는 돼요. 진짜요? 네, 목을 버리면 돼요. 좋습니다. 제가 그 음원 구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화 파워 오브 덕 2021년 작품이고요. 자, 개요의 드라마 장르고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작이 공동 제작됐고 126분입니다. 스파이더맨보다 18분 적네요. 한국에서는 2021년 11월 17일 개봉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에서 그냥 과감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걸맞게 사실 오스카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되게 없어요. 뭐 기생충 이런 게 하긴 했지만 사실 요즘 트렌드는 이상하게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들이 오스카에서 거의 상위를 다 휩쓰고 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그 아이리시맨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조금 어떤 권위도 좀 없어지고 너무 넷플릭스에서 어떤 예술적인 영화나 이런 거를 꿰차는 게 자꾸 극장에서 보기 힘든 그 OTT 플랫폼인 영화들이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자꾸 자리를 꿰차면서 극장 전용 영화들의 점점 오갈 때가 사라지는 건 점점 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장일단이 있죠.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이 제작을 해주니까 큰 예산으로 넷플릭스에 감사하면서도 아이러니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개봉하고 인기가 좀 좋은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 위 쳐다보지 마. 그 영화도 이제 넷플릭스는 12월 24일 개봉이고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라고 있는데 극장 개봉 중이에요 지금. 근데 그 영화도 뭐 평도 좋고 그것도 아마 내년 오스카에서 파워 오브 독도 그렇고 큰 꽤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영화들이 자꾸 예술성이나 이거에서 자리를 꾀하면서 뭔가 넷플릭스 잔치가 되는 것처럼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뭐 코로나 시기라 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기분이 아리송한 상태에서 파워오브독 관객 수 8,056명, 10,000명이 안 되네요. 그리고요. 감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요. 감독은 제인 캠피온. 챔피언 아닙니다. 캠피언 소리 지르는 이가 좋습니다.
하여튼 제인 캠피온 피아노라는 영화로 네. 칸을 타면서 아주 유명했던 감독이고요. 1954년 4월 30일생입니다. 뉴질랜드 감독이에요. 뉴질랜드 감독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피터 잭슨. 빰빰빰 정답입니다. 이따 상 줄게요. 손. 기다려. 좋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요? 또 잠깐만 아세요? 간식 줄 때 예. 간식 크기를 예. 그 강아지의 코를 4등분한 사이즈를 주면 된대요. 아 그래요? 전 큰 걸로 주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말고 줄여요. 그래서 근데 왜요? 그게 딱 양이 맞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 코를 재서 다음에 간식 주세요. 큰 거 줄게 알아서 나눠 먹어요. 아, 손 귀찮아요. 있자 사지가 있잖아요. 귀찮아요. 좋습니다. 나도 개같이 나눠주세요. 배변 패드 싸.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주얼을 좀 보자면 우선은 제가 맨 처음 기억나는 건 개봉은 좀 늦게 했는데 내 책상 위에 천사라는 어떤 꼬마 여자의 약간 장애가 있었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그 반지의 뉴질랜드 최고 감독은 피터 잭슨, 그 다음 감독은 타이카 와이티티, 그리고 세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분도 뉴질랜드예요? 예, 뉴질랜드는 그런 개그와 B급의 피가 흐르더라고요. 네. 그 감독이 우선 그 몇 편 초반에 찍은 거는 건너뛰고 주목할 만한 작품은 한국에서 1993년에 감독 각본한 피아노. 이 영화 되게 좋았었어요. 그 하비 케이틀이랑 둘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 여자 주인공 분이 말을 못하셨나요? 홀리헌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딸이 나중에 엑스맨에서 나왔던 그 여자 꼬마 아역 배우였고 제 인상적이고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명작 반열에 남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97년도에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도 찍었고 2004년에 인더 컷 뭐 이런 영화 좀 찍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2008년에 그들 각자의 영화관. 영화를 꾸준히는 그래도 21세기 초반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그리고 8이라는 영화도 2008년에 찍었고 그런데 사실 예전에 특히 그 피아노를 찍었을 때 그 기대치나 아성이나 그 사람의 생겼던 어떤 완성도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화가 나왔거나 이슈가 됐던 영화를 만들진 못해 오셨던 것 같고 전 뭐 잘 모릅니다. 잘 안 봤지만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 드디어 이제 파워 오브 도그라는 영화로 이거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도 차기 오스카에서 남우주연상 후보 작품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영화라는 루머들이 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배우 조금만 언급을 하면 공교롭게도 저희가 저번 방송에 다뤘던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한 박사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여기 나오고요. 이 박사인가요? 나는 이 박사. 멀티버스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또 멀티버스 개념을 충족시켜 주려고 커스틴 더스트, 키어스틴 더스트, 키오 커스틴 더스트가 여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 원조 MJ로 유명하신 분이지요. 브링이던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전에 보였던 항상 어떤 영화에서 나와도 조금 임팩트 있고 인상적이고 뭔가 개성이나 좀 독특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수그리고 자기의 매력을 좀 발산을 덜 하면서 무슨 다른 식의 연기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상적인 배우는 그 동생으로 나온 제시 플레먼스. 네. 이 배우는 그냥 한마디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되게 근데 그랬어요. 찾아봤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 그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영화를 우선 많이 찍었어요. 근데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에도 나왔고 더 홈즈맨이란 서부극에서도 나오고 몬테나라는 서부극에서도 또 나왔고 더 포스트, 바이스, 아이리시맨, 뭐 정글 크루즈, 뭐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하고 최근에 개봉은 안 했는데 이슈가 되는 앤틀러스라는 공포 영화까지 그러니까 많이 찍었고 좋은 영화에서 조연이나
조단 역으로 많이 보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상이 강하진 않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실제 주변에도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분 남지 않았어요? 윌 폴터. 다우트의 다우트? 남자 그 신부. 필립 세이머 호프만? 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영화 보면서 혹시 아들인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또 하나, 마스터에서 아들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아들인가 하여튼 가족 관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양동근. 이 작품 보면서 영화 연기하는 걸 보면서 저 양동근 같은데라는 이 두 가지가 떠올라가지고 YDG 헐리우드 진출설. 네. 그렇군요. 뭐 그렇게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윌 폴터라는 배우 있어요. 네. 하여튼 그 배우하고도 좀 닮았고, 하여튼 이래저래 미드소마에 나왔던 네. 그 친구들 중 한 명 있습니다. 윌 폴터라고. 아무튼 이번에 되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동생 캐릭터에 잘 맞는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고 그 헐리우드의 정성호 씨네요. 얼굴 다 들어가 있네. 좋습니다. 네. 기주봉선님도 그랬지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배우들 중에 인상적인 건 여기서 토마신 맥킨지라고 우리가 올드에서 딸로 나왔던 네. 딸내미 그 친구가 요즘에 라스트 나이트 인 소우에도 나오고 이 영화에서는 사실 굳이 저 배우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의 포지션이지만 한여 역할 맡았던. 맞아요. 맞죠? 네. 오, 그래서 얼굴이 반가운데 되게 반갑더라고. 반가운데 굳이 저 대사도 몇 개 안 되는 걸 왜 어. 했지라고 하면서도 부러웠다. 되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사는 조카. 네. 잘 컸네요. 안 친한데 이런 네. 느낌. 하고 아마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고 조금 의미가 있는 배역은 코디 스밋 맥피. 이름이 진짜 힘들어요. 코디 네. 스밋 맥피. 이 배우는 그 저희가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그 이 영화 이거 뭐야? 렌민 원작. 저는 이 손가락 10개 펴서 크레파스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 맞아. 원작이 아니네요. 리메이크네요. 네. 원작은 외국 아니지. 네. 렛민 리메이크에서 아역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로드에서도 아들로 나왔었고 그리고 우선 아역 배우로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슬로우 웨스트라는 영화에서 그 서부극입니다. 네. 영화에서 그 마이클 패스벤더랑 같이 나왔어요. 약간 마이클 패스벤더랑 베네딕트 컴버비치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여기에서 어서 저런 오묘하게 생긴 친구를 섭외했는지 신기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예. 서부극을 한번 경험이 있고 그 대표적인 그 커리어는 엑스맨 아포칼립스랑 다크 피닉스에서 나이트 크롤러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했고 얼굴에 문신 같은 거 있는데 뿅뿅 순간이동하는 네. 캐릭터 있어요. 그 캐릭터를 이 배우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울프 알판가 하는 뭐 늑대랑 나오는 영화도 찍었었고 같은 영화를 좀 찍었는데 우선 인상 아역 배우로 출연을 했고 호리호리하고 조금 뭐라고 여리여리한 느낌, 약간 병약 섹시.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캐릭터들에 잘 어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그 저는 가장 인상적인 배우는 이 배우였고 이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랑 안 등장하는 장면들에서 어떤 재미나 감흥 그 몰입도가 좀 바뀌는 걸 스스로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한마디 더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되냐의 감독과 배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며느리! 한 발을 더 갑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 리코더까지 가려다 참았어요. 조심하세요. 잘 보여야 돼요, 저한테.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 AZ.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좋은 점, 나쁜 점, 이상한 점 프리토크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어느 기사였는지 커뮤니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페미니즘 영화라는 얘기를 누가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게? 라고 하고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재밌게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데이비드 컴버비치 필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마초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강요된 마초성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컷들 사이에 맞아요. 그런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되게 훨씬 막 더 센 척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반대성스러운 행동은 모욕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 맞아요. 그 친구의 행동을 막 꽃 만드는 걸 놀리고 막 모욕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미러링처럼 느껴졌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성에게 여성성을 강요한다면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남성의 남성성을 강요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한적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아까 제가 그거 좋은 거야라고 한 줄 평을 했던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마초스럽고 되게 당당한 컴버비치는 항상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형의 그 낡은 복장, 근데 동생은 되게 깔끔한 정장, 그리고 형은 구식 만돌린 그 기타 같은 게 만돌린이잖아요. 그걸 연주하는데 그 저기 그 여자 주인공이 있던 거기에서는 신식 전동 피아노, 예, 자동 피아노. 예, 거기서 연주되는 음악을 렉타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형이 동생이 차를 타고 혼인신 거러 갔다 오잖아요. 근데 형은 말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형은 형으로서 남자로서 마초로서 뭔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할수록 불안정하고 불안해 보이는데 사실 반대쪽에 있는 거는 그거 다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상징적으로 대치되는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하고 나서 가족을 만나러 갈 때 그 풀밭에서 춤 배울 때 막 울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는 인물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잘 봐. 그거 좋은 거야. 너도 이제 그래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특히 이게 총 5개의 장으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게 뒤로 갈수록 의미가 없어요. 저도 왜 장을 나누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 이게 하도 헷갈려. 난 그게 술잔지도 나중에 3 나온 다음에 알았어요. 1, 2, 3 그 모양도 이게 숫자라는 생각이 네, 안 들었어요. 저도 그냥. I로 알았어요. 1 처음에 예, 저도 로마자인데. 이게 뭐지? 이랬어. 근데 이게 간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스토리도 그렇고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 그 인물들에 대한 소개. 2. 이제 대립관계가 형성이 돼요. 3. 이 엉망의 전초전이라고 할까? 뭐냐면은 동생이 던스트 여자 주인공을 좋아해서 데리고 오긴 했지만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형이랑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엉망의 전초전이 이제 시작돼. 그 형이랑 맞는다는 건 누가 형이랑 맞는다는 거죠? 동생이 여자가. 형이랑 여자가 형이랑 네. 오히려 사는 삶의 질 자체가 사고 자체가 저는 형이랑도 맞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소위 말하는 상류 사회 같은 데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생은 상류 사회처럼 살잖아요. 근데 사에서 이제 아들일렘이 걔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동성애적인 걸 들키게 되죠. 근데 5에서 죽이고 끝났는데 이 간격 자체가 그렇게 짜임새끼게 놓여진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본 느낌은 뭐냐면 1번 이렇게 해야지 2번 이렇게 해야지 하다 3번에서 까먹었어. 그러다가 5회 끝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작품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기보다는 뭐지? 왜 저러지? 그리고 왜 방향을 저렇게 틀었지? 계속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숫자 이게 어떤 의미 부여 안 되고 저도 개연성이나 어떤 의미에 파악하면서 영화를 보려는 태도로 영화를 볼 때 사실 조금 혼란이 많이 왔고 네. 사실 이 영화랑 저희가 나중에 다룰 줄 모르는데 티탄이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티탄에서는 예, 하여튼 주인공이 거기에서도 어떤 되게 마초성을 강요하는 어떤 집단 안에서 어떤 여성성, 그것은 실제로 여성 얘기하는데 네. 여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외모도 좀 주인공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랑 그 티탄의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장을 하거든요. 느낌이 되게 비슷한 어떤 게 있어요. 그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어떤 강함 안에 놓여 있는 약함 네. 아니면 섬세함 이런 모습들이 좀 겹치는 게 있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조금 겹치는 게 있는데 영화가 저는 4장, 5장은 4장과 5장만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나 주제의식이나 사건이 파악이 되고 1, 2, 3은 어떤 스산한 분위기와 무드 조성 그냥 이 사람들의 있는 거를 약간 저는
그냥 들판에 가축 풀어놓고 지켜보는 느낌이고 얘네들이 뭐 소들이 짝짓기를 하든 풀을 뜯어먹다가 테두리를 넘어가든 그러니까 늑대가 쳐들어오는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장면들인 것 같아.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이제 정보 전달은 있죠. 주인공이 이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있고 소몰이나 이런 걸 하고 뭐 가죽 이렇게 하고 자기가 뭐 그 토마스 엘리가 계속 나오면서 자기의 정신적 지주나 어떤 롤모델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상실감일 수도 있고 약간 그 아까는 형한테 이게 베네딕트 컴버비치 당신도 저거 좋은 거야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사람은 어떤 가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가부장적인 옛날 분위기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살 수 없고 어떤 형태를 흉내내면서 뭐뭐인 척하는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저도 앙금님이랑 다 동의하는 게 일부러 더럽게 하고 강한 채 하고 센 채 하고 어제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옷 벗고 놀거나 할 때도 자기 가장 편안해 보이는 순간은 혼자 옷 벗고 있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아들이 쳐다봤을 때도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자기만의 시간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불쌍하고 가엾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인데 뒤에 이 사람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하든 뭐하든 이 집안 전체나 여자 주인공이나 딴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절대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방해물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파악하기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사건은 파악이 이제 되는데 후반에 결국에는 그냥 제가 파악한 건 아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적대시했고 자기 엄마한테나 되게 누구보다도 여려 보였던 이 아들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이들한테 위기로 보이고 항상 불안하고 가장 강한 상대로 보는 이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어떤 복수를 남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면서 또 가장 효과적이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얻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복수를 한 복수극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영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입장에서 봐야 되는지 저는 그게 아직도 답을 못 내리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베네딕트 컴베비치를 옹호하기에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네이버 스토리 틀렸다 뭐 사랑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제목 보고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커스틴 더스트를 좋아하나 그래서 약간 그 옛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처럼 그 말론 브란도처럼 이쪽에 뭐 좀 안 좋은 린치를 가하나 아니면 아들을 사랑하나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건 저는 이건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고 퀴어 영화 코드로 안에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도 이 영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지. 그렇죠. 자꾸 그 남자 주인공 아들이랑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어떤 관계성에서 맺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제가 프레임을 짜고선 영화를 보니까 그래 저 둘이 언제 사랑을 하지 이러면서 봤는데 사실 이들한테 미묘한 교감이나 감정은 있는데 그건 그냥 어떤 동경이나 이런 걸로 볼 수가 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영화 안에서 파악하면 되는데 제가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곡해가 돼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그러니까 점프컷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 가죽 내가 챙겨줄게 얘기하고 둘이 담배 피면서 이렇게 이상한 장면 다음에 점프가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선입견 때문에 저 둘이 무슨 사랑을 나눴나?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복수를 한 건데 동성애기 소스는 저는 그 담배 피는 나눠 피는 장면이 약간 성행위를 연상시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남자애가 그 목적을 위해서 접근하는 수단이지 둘이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점프컷을 했어도 둘이서 그 얘기한 아이몸으로 같은 침낭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그룹이 빌리지 피플이잖아요. 영맨. 네. 근데 그들이 의상 봤어요? 굉장히 마초적이에요. 수영 엘비스 같은 입고 느낌. 가죽 잠바도 입고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인디언하고 다 나오는 영화에. 근데 그들이 동성애적인 거를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마초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네딕트 컴버비치의 스탠스가 굉장히 마초적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베네딕트 컴버비치 그 사람 이름이 브론코 헬리예요. 브론코 헬리. 근데 보면은 그 브론코 헬리 약자 써 있는 그 머플러 가지고 옷 벗고 누워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행동을 보인 게 사실은 베네딕트 컴버비치예요. 오히려 동생이 기계처럼 상류 사회 인사하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여자가 솔직히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피아노 잘 못 친다고 했는데 그랜드 피아노 갖다 주고 자 연주해봐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동생이 되게 사려가 깊은 사람인가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여자애들 반응은 컴버비치가 다 해줘. 만돌린도 돌리잖아요. 내가 더 잘 쳐. 때르르르. 근데 그런 사람이야. 그럼 동생과의 대립을 보여주는 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은 뭐지? 근데 아들이 맨 처음에 나레이션 하잖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죽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기부여로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소위 말하는 서울 가서 의료기술 배워가지고 천재병 걸리게 하려고 그거 하는데? 근데 이게 다른 영화였으면 장르적인 재미나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초반에 모욕감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모욕감을 받고 얘는 얘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데 이걸 설계하는 과정이나 얘가 그 모욕감을 느낀 거에 대한 리액션샷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아마 사건에 대한 이해나 마지막에 어떤 그 반전 스릴러로서의 쾌감이나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 영화는 사실 이게 원작이 소설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소설에는 그런 반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임팩트 있게 묘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결국에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성이랑 이 사람의 그 제가 보기엔 이 영화에서는 이제 개와 관련된 이미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화 마지막 성경 구절 그 파워 오브 도그가 성경 구절이에요. 그 개들로부터 무찌를 것이어서 어떤 악한 무리나 자기를 힘겹게 하는 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로 파워 오브 도그라는 문구가 쓰긴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산을 보면서 저기 뭐 보이냐고 할 때 개 얼굴 보인다고 짖는 개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셨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개 그림자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야, 이거 감성이 부족하네. 너무 개 같지 않았구나. 난 봤어 그걸. 아이고 컴버비치 이 세상에서 3명 본 거야. 컴버비치, 그 맥비, 나. 나도 위험하네. 아니 감독 못 봤대. 이런. 근데 그 어떤 사실 근데 뒤에 나온 건 어떤 적을 상징하는 거고 앞에서 나온 건 이거 잘 모르면서 막 떠드는 겁니다. 앞에는 이 둘을 매칭시켜주는 가장 큰 코드예요. 이 세상 아마도 내가 브론코 헬리라는 사람한테 성적인 관계든 아니면 인간적인 그 존경심이든 멘토든 뭐든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과 나만 알아채는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을 이 자식이 알아차리잖아요. 그 순간 굉장히 놀라죠.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모임 갔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가수 뭐 예를 들면은 그 남자 여자 셋 있는데 전 옛날에 그 헬로윈에 어떻게 먼저 나이? 아니 키프 오브 더 세븐키 이런 앨범 사람들이 모르는 거 좋아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 오빠가 그 노래 들어서 저 임마야 저 앵마야 너무 좋아했다고 임마하 하면은 그 순간 이 사람하고 그 있잖아 내 운명? 이러면서 결혼까지 생각하잖아요. 아니 대부분. 어디 같이 붙일까까지 생각. 약간 그 순간이 사실 이 둘의 싱크율을 제일 높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첫 장면이고 그러고 나서 또 남자애는 시크하게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가버려요. 그 다음에 얘 말 태워주는 거 이렇게 혼자 가게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친구가 실제로 걔를 뭐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미 작업을 걸고 있었던 거라고 영화를 전체를 보면 느껴지고 하지만 그 둘의 공감대와 어떤 것들을 키운 다음에 이상하게 그 실제적인 위해를 가해버리는 순간까지 오니까 되게 잘 짜여진 복수극 이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절대 복수극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 좀만 보태면은 그 탄저병에 걸리고 나서
그 아들한테 밧줄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때 깔리는 음악도 들어보면은 저는 그거 보면서 킬링디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왜 그런 제가 네. 음악은 네. 이번엔 제가 알아요. 음악 감독이 자니 그리누드 네. 그 사람이 네. 디디 할 때 제가 아. 할까 조금 몇 가지 얘기하면 원래 어. 폴 토마스 앤더슨 마스터랑 네. 데어비 브로드랑 그러니까 약간 이미 톤앤보다 비슷한 영화를 찍었던 그거 음악 감독이에요. 원래 라디오헤드 네. 쪽이지요. 그 기타리스트 스쿨 출신.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게 그래 보이니까 사실은 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이게 별거 아닌 영화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건가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게 좀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앞에서도 예를 들면 이거요.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은 컴버비치가 진짜 그런 삶의 태도를 수용하고 그런 사람 바뀌었다면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들의 복수극이 너무 뒤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복수하는 방식도 너무 후져. 솔직히 이 복수하는 방식은 말도 안 돼요. 장갑 껴가지고 에이 이게 됩니까 이게. 근데 탄소병 안 걸려봐서 그래요. 기침법 감기나 걸려봤지 뭐. 그리고 그 죽은 그 컴버비치를 면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예. 그러니까 난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는 어떡하라는 거지 도대체 이 영화 어떻게 보라는 거지 이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뭔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의 가장 큰 신기했던 점은 솔직히 여자 배우는 한 명 나온다는 느낌이거든요. 커스틴 네, 더스트.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처음으로 볼수록 여자 주인공이 꼴배기 싫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연기 잘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정 가는 부분이 하나도 하나도 없지 없어요. 않아요? 특히 뒷부분 술 꼬라지 이럴 때는 아, 그 가죽 어, 파는 건 아니 가죽을 인디안들한테 주고 네. 아니 이 사람 진짜 가산을 탕진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더 재앙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베이스 커비치는 그쵸. 여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인 거고.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컴버피치가 좀 악의 느낌이 크구나라고 했지만 이쪽이 고구마에 막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데 막 집안 곳곳에 술 숨겨놓고서 술 마시러 다니고. 근데 야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네, 대단한 네. 영화인 게 네. 이게 사람이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볼 땐 한 달이 빠져서 보니까 사실 대의나 정의가 중요한데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이롭냐 해코지하느냐 기준으로 사람들은 삶을 살잖아요. 네. 또 그냥 그렇게 어떤 삶의 태도를 보면 개인으로 보면 사실 이 친구들은 진짜 누구보다도 사실적이고 그냥 나한테 유해한 어떤 존재를 해코지하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이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엄마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현실이랑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서 아쉬운 게 이게 관찰 예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라인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드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오른 건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 데어 윌 비 블러드랑 마스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악도 공교롭게 같은 사람이고 데어 윌 비 블러드가 처음에 석유 채굴하는 거나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주지 스토리나 서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영화도. 인물만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폴 다노가 1인 2역을 했는데 막 그런 것도 잘 구분이 잘 안 됐을 정도로 무슨 얘기하는 거지 했는데 그래도 그건 그 석유 채굴업자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거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과 그 폴 다노라는 가짜 거짓 선지자 이 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중엔 보이고 어떤 종교적일 수도 있는 어떤 메시지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확 떠올랐거든요. 끝난 다음에 마스터도 그래요. 마스터도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고 어떤 스토리나 서사가 중요하다기보단 인물의 감정이랑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꽂히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기엔 1, 2, 3부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4, 5부에만 이 둘의 어떤 관계와 복선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어렵고 난해하고 사실 제일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즐겨야 되는 영화인지 참 모르고 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영화처럼 느껴졌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극이라면은 통쾌함이 있든가 아니면은 뭐 동성애나 그러니까 퀴어나 무슨 페미니즘이라면은 목적성이 있거나 맞아요. 이런 게 뭐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겠는데
앞에는 퀴어 분위기로 갔다가 뒤에는 복수극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되는 건데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 거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속도감이 느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약간 지루해요. 약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데어윌 블러드의 다니엘 데이루이스 캐릭터나 그 훨씬 더 극단적이긴 한데 여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한 마초 캐릭터 연기도 어떤 비슷한 영역이 있는 어떤 캐릭터예요. 좀 상처도 있고 자기 야망으로 이제 스스로가 다쳐버린 캐릭터인데 그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좀 더 다양한 인물이나 좀 더 극단적이고 좀 극적인 인물처럼 보이고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사실 베네딕트 컴버비치 캐릭터가 사실 임팩트가 잘 안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아주 나쁜 캐릭터인지 좋은 캐릭터인지 어떤 상처가 있는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찝히지 않는 그래서 나무주연상을 과연 탈 수 있을까라는 오히려 그 아들 역할의 배우는 저는 훨씬 더 그렇죠. 저는 명확하게 어떤 캐릭터나 그 사람의 반전 마지막에 그 복수까지 난 토끼 씬에서 일맥한. 봤어요. 토끼 좋아해요? 아, 토끼니까요. 별명이 네. 마음이 쫓기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상징성이었어요. 저는 토끼 해부하는 장면이 뭔가 저렇게 소위 말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복선이지요. 너무 뻔해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애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2시간을 넘는데 이게 2시간 8분이나 되는데 이거를 이게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하나를 좀 걸쳐놔야지 따라가게 되는데 걸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네. 걸칠 게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상을 받게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아는 만큼 보이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라고 한다면 나는 인정할래요 그냥. 난 모를래. 난 진짜 내가 이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퀴어 영화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아마 소재도 그렇고 그 브로크백 마운틴하고 비교가 은근히 돼요. 그리고 워낙 좋은 영화고 그리고 그것도 브로크백 마운틴도 그 산 이름이에요. 허리 꺾인 산이고 여기서도 산을 보면서 누워 있는 개 이미지를 보고 그 어떤 이미지와 뭐 주제의식 이런 것도 담았고 카우보이들끼리의 어떤 사랑 뭐 복장 이런 거에서도 조금 이미지가 겹치는 게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퀴어 영화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찾아보고 그러지도 않고 좋다는 영화도 잘 못 본 영화도 많고 블루 이런 영화도 한데 브로크백 마운틴은 이안 감독 영화라서 봤는데 전 너무 좋게 봤고 그리고 그 영화는 누가 봐도 완벽하게 사랑 얘기라는 게 영화 뭐 장면적으로도 보이고 이들의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이라는 게 확 이렇게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사랑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베일에 가리고 도드라지지 않게 함으로써 그게 뭐 더 좋은 연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와닿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노래가 듣고 싶네요. 갑자기요? 왜냐면 토마스 행민가에서 이 어린 아들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이 있다. 사람이 그리고 이게 진짜 티탄을 보면 티탄은 비슷한데 명확한 은유나 상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이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 그래서 조금 루즈했고 저도 이제 그 어떤 걸칠 데가 없는 영화였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별로였어요. 둘이 잘 모르겠는 영화 두고 모르겠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약간 홀리모터스도 사실 이런 방송이 될 뻔했는데 그건 다행히 안 감독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 영화는 사실 은유 상징이 많아서 하나하나 곱씹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은유 상징이나 이런 거 보기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또 소설이 원작이기 때문에 원작도 그렇고 스토리 라인이 생각보다 중요한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모티브를 얻었다는 성경 구절도 읽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사실 제일 모르겠는 건 영화 제목이 파워 오브 도그라는 게 이거 1차원적인데 정말 안 땡겼어요. 제목만 듣고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좋은 칭찬하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고 무슨 애니메이션 파워 오브 도그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에서 누군가한테 익숙한 구절이었으면
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땐 개의 힘이라고 하면서 이 작품 전체를 파악하는데도 조금 난해한 제목인 건 사실인 것 같다. 어렵대요. 어렵디요? 좋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하고 네. DDR 갈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DDR 조니 그린우드죠. 레디오헤드 기타리스트 출신이고 상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잠깐만 그 클립 한번 듣고 가죠. 저는 이 사람 음악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그리고 이 사람 뭐 너는 여기 없었다. 난 있었는데. 네, 없었더라고요. 팬텀 스레드 마스터 캐비넷에 대해 데어윌 블러드 등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감독 2명이네. 네, 2003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바디송의 배경음악을 작곡했을 때 이걸 들은 폴 토마스 앤더슨이 와가지고 너 나랑 같이 하자. 내 동료가 되어다오. 아니야 신세계죠. 너 나랑 일하나. 전 원피스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했었고 그 사람이랑 하면서 굉장히 맞아요.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이번 영화에서는 컨셉이 린 램지 감독하고도 같이 네. 다 있고. 아까 제가 만돌린이라고 했는데 벤조 같네요 악기가. 틀렸네요, 그럼. 네, 땡 다음 사과하세요. 생에 네. 애플. 첼로를 벤조처럼 연주해서 독특한 음색을 만드는 뭐 음악을 했대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단히 새롭게 느껴지진 않고 이 유경모에서는 하여튼 사실은 그때 우리가 킬링 킬링 디어 디어. 했을 때 그게 음악 감독이 없잖아요. 그랬나요? 네, 기존 음악을 사용하고 어레인지 정도 사용했지 맞네. 음악이 없었는데 이번 영화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더 훨씬 많이 들지 않았나. 왜냐면은 굳이 조니 그린우드라는 음악 감독이 남는 넘버도 없고 이 작품에서는 딱히 없어가지고. 데어윌 비 브로드에서 되게 비슷한 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냥 어떤 현악의 어떤 음으로 그냥 분위기를, 그러니까 불안한 분위기랑 분명히 이건 비극으로 끝날 거야라는 어떤 그 전조를 주는 음악을 이분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킬링 디어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특별한 재능은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기에는 음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미니시 코드라는 게 있어요. 네. 전 모든 조성에 쓸 수 있어요. 딱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쓰면 돼요. 그러면 불안정이 다 표현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스트링을 사용하기도 했고 뭐 그런 벤조, 만돌린 같은 느낌의 악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고? 무식한 것 같은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벤조 만돌린을 존나 연주를 잘해. 그래서 그게 뭐? 그게 여자를 괴롭힌 거야? 피아노 못 치는 여자를. 그 곡 있잖아요. 연습하는데 위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도 빨리 치잖아요. 배틀 붙었군요. 끝나고요. 그게 그렇게 모욕적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죠? 그냥 우리 기준에서는 좀 모욕이 좀 더 세. 그러니까 모욕이 예를 들면은 그 구석에서 술 먹는데 이렇게 쳐다보는거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 술을 먹는 게 싫으니까 가서 술을 머리에 붓는다든가 먹던 술을 뺏어서 뭔가 굉장히 강렬한 모욕적인 이게 지금 있든가 되는데 심지어 그 가죽 팔았을 때도 뭐라고 안 해요. 혼자 화내지. 동생한테 참잖아. 네. 동생이 와가지고 형 좀 씻어 그 얘기할 때도 내일 도지사 올 거니까 형한테 할 말 안 할래 그러다가 형 좀 씻어 그러는데 그게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아. 전체적으로 너무 잔잔하고. 근데 그 말가죽, 네. 소가죽으로 만든 그 채찍 같은 거, 그거는 처음부터 남자 해주려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 거겠죠? 그거 같아요. 그때 그 책을 들키고 난 이후에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야동? 아니야, 왜냐면 그 책이 걔 거예요. 브론코 헬리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뭐가 이게 있었는데 이 남자가 봤을 때는 이 아들이랑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을 좀 열고 밧줄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놀리잖아요. 청바지 그렇게 입는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와가지고 밧줄 해준다고. 그러니까 뭔가 또 그 얘기네.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완성을 해야겠다고 방 끝나기 전에 요걸 끝에 줘서 얘한테 줄 생각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딱 남자가 튕기죠.
그럼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네요. 지 빨리 가겠다는 거지. 근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꽃을 손으로 이렇게 헤집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약간 어떤 성적인 은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내가 비슷한 부류라는 걸 가리기 위해 일부러 괴롭히고 세게 행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행동의 기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인물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그게 서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그렇긴 한데 이게 베네딕트 컴버 철저하게 베네딕트 컴버비치만 입장을 이해해서 가면 그리고 평생을 막 지저분하고 이런 모습도 자기가 추구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실제 마지막에 그 목욕이나 그러니까 남들 앞에 깔끔한 모습은 죽은 다음에 대서야나 면도하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병원 갈 때 가장 정장 입고 근데 이제 면도라니까 이제 완전 시체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의 일대기다. 사랑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인랑도 생각나요. 그 사람 도지사가 왔을 때. 있어요? 네. 경남도지사? 아니요. 강원도지사? 내가 도지사인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일단 지네끼리 알아듣는 농담만 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와이프는 피아노를 못 치겠다고 거의 울라고 하고 그 와중에 씻지 않는 형이 등장해서 야지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뭔가 시작하려고 하나? 그리고 그 3장이 끝났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좀 시작하나? 사실 초반에 동생이랑 그 커스틴 더스트랑 베인스 컴버비치 셋의 인물 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정확히 그래서 이게 동생을 사랑하는 건지 아끼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시기 질투하는 건지 뭐 누구는 뭐 옆에서 뭐 형이 더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몇몇 장면은 있어요. 뉘앙스는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브론코 헬리 막 할 때도 동생은 자꾸 무시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장면으로 이 인물 관계 설명을 다 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복선에 대해서 큰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또 개연성 나오네. 개연성적으로 볼 때도 없어요. 잘 모르겠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헷갈리는 게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이 완성되고 그 인물이 정말 모르나 부대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얘는 이거라면은 인물이 완성이 되고 끝나거나 이러면은 상황이 완성되고 끝나버리지 그 다음에 생기는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빛의 속도로 그냥 모든 상황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내가 날 스스로 의심하는 거야. 잘 보고 있나? 내가 이걸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근데 뭐 소설을 소재로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소설을 기본으로 했다며 제인 캠피언 감독이라며 내가 모르는 건가? 근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몰라. 난 모르겠어 이거. 이번 한 방송 제목도 파워 오브 독 이렇게 해야 도그 물음표로 끝내야겠다. 하여튼 그 파워도 제목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 제목 같아요. 맞아요. 눈썰매를 끄는 개 중에 최고의 개가 슈퍼맨 그 옛날에 그 화이트팡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파워 오브 도그 이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모르쇠로 오늘은 모르스틸. 정리하고 뭐 걸리는 게 없는 영화였다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그럼 좀 평점을 좀 매겨 보도록 하지요. 저는 먼저 0.5점. 0.5점. 왜냐면 전에 빵점 못 준다고 해가지고 이 영화는 전 모르겠어요. 이 영화 전에 최고 점수 낮았던 게 뭐죠? 1점 준 게 아니요. 뭐 있었는데 원래 마이너스도 있었다? 아니 샹치가 빵점이었고 빵점이었어요. 네, 빵점이었고. 근데 그때는 1점 준 게 미나리 1점 줬죠? 미나리가 1점 줬고 미나리꽝. 싱크홀이 빵점 주면 안 돼서 0.5점 줬고. 싱크홀이랑 동급인 영화를. 이 영화 솔직히 이 영화는 오스카 다 탔네. 오스카를 타도 나는 안 추천해 줄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 바라는 거는 혹시나 영화를 정말 잘 보거나 잘 분석하는 사람이 나를 깨트려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보고 나서 사실은 이러저러 했다는데 내가 수긍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저 시대 상황이나 뭔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뭔가가 필요해서 이걸 아는 영화라면 정말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표면으로 이런 건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이 있다면 저도 좀 재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영화 자체는 이게 얘기하면서 좀 점수가 더 깎였어. 제가 샹치 2.5점 줬거든요. 3점 주겠습니다. 올라갔네요. 예, 2.5에서 3점으로. 원래는 3.5 줄랬다가 3점으로 깎았어요. 왜냐면 도저히 모르겠어. 이게 뭐 제가 모른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애매한 게 별점이 만듦새만으로 따지면 뭐 음악 좋고 영상 좋고 연기 좋고 이런 거를 기술적인 거를 사실 테크 점수를 따지면 뭐 듄이나 이런 영화 2점 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사람 심리한 게 다 잘해도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그러면 못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음악을 막 한스 짐머를 써도 1점 주는 영화가 나올 수가 있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스 짐머가 음악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도 제가 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선 전에 말한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어. 뭐를 흠잡아야지? 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고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감정 줄 데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샹치만큼 못난 영화라고 말하기엔 미안함이 있어서 저는 3점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저균 반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충격은 있었어요. 왜냐? 뭐 그런 식으로 끝날 영화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복수일 수도 있고 되게 참 어렵고 희한한 방법과 관계를 통한 복수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과감히 3점 좋은 점수 줬습니다. 네. 파워 오브 도그는 더 이상 얘기는 좀 있으면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문제작이네요. 그래도 뭐 싱크홀 때쯤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찾아는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영화는 매트릭스 아니면 저희가 돈 룩업 둘 중에 하나 좀 분위기 봐가지고 고를게요. 네. 돈 룩업은 크리스마스에 이제 넷플릭스 공개되는데 아담 맥케이 워낙 영화 좋다는 얘기가 그것도 코미디라고 했으면 밝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디카프리오 형도 좀 나오고 그리고 사실 매트릭스는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볼 영화라. 저도 보고 싶어요. 네. 하고 뭐 안가동님 좀 삘이 꽂혀서 티탄을 만약 보신다면 보시고 얘기 나누고 싶다면 티탄이랑 로우 섞어가지고 같이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 고를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물음표로 끝나는 방송이에요. 사실 이런 영화야말로 그 전문 평론가들의 해석과 그들이 필요한 포지션이 아닌가, 평론가들을 위한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더 좋은 글들이나 이런 거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방송 그지 같네요.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레제 드라마라고 아시죠? 몰라요? 예전에 있었는데 뭐냐면은 읽기를 위한 희곡이 있어요. 읽기만을 위해서만 쓰여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스타워즈 처음에 스타워즈를 4편부터 찍었잖아요. 네, 스토리를. 4, 5, 6. 왜 그런지 아시죠? 왜요? 그 당시 기술로는 1, 2, 3를 찍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4, 5, 6을 먼저 찍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레제 드라마도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인데 이 영화가 혹시 그런 영화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분석을 위한 영화라든가 뭐 좋게 표현한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화였나 봐. 대중성이 아니라 그럼 모르겠는데 전 이 영화는 절대 모르겠다는 얘기 오늘 100만 번 했어요. 이러다가 200만 번 채우려고. 확실한 건 제인 캠피온 감독 스타일을 저희가 모른다고 하기에는 사실 전 피아노에 대해서 영상이나 이미지도 그렇고 되게 좋게 봤던 이 전작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 영화 파악하는데 좀 더 많은 오해와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안 감독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구루트? 끝! 끝났어요. 이걸 끝날 거예요.